이것만 고쳐도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들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며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5년간 수천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동현 의사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습관과 그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68세 김양수 어르신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식습관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72세 박성자 어르신은 매일 드시던 건강음료 때문에 실명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약을 줄이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식습관은 바로 흰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드셔온 흰쌀밥, 흰빵, 면류를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5세의 인슐린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87, 흰 빵은 95입니다. 이는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70 이상이면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진료한 69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루 3끼를 흰쌀밥으로 드셨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11.5%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5.7%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씨는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라며 황당해 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흰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는데 이런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할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현명한 탄수화물 선택에 있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혼합곡을 선택하세요. 현미의 혈당 지수는 50으로 흰쌀밥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귀리, 보리, 통밀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달걀, 생선, 두부 등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 식단 개선 후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8%까지 떨어졌고 시야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물 용량도 반으로 줄였고
체중도 5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유자차, 생강꿀차, 대추차. 이런 전통 음료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당 함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자차 한 잔에는 각설탕 30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이 25g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자차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음료를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신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실제 사례. 74세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꿀물 한 잔, 오후에 유자차 한 잔씩을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다 몸에 좋은 거 아니냐며 당뇨 진단 후에도 계속 드셨죠. 어느 날 박 씨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오셔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유자차를 마신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어보니 무려 2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14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음료가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다며 말이죠. 왜 액체 당이 더 위험한가?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는 과정이 없어 치매 소화 효소 작용도 받지 못하고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또한 액체는 포만감을 주지 못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같은 양의 당이라도 사탕으로 먹으면 한 개로 그치지만 음료로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첫째, 직접 우린 차를 마시세요. 생강을 우린 생강차, 계피를 우린 계피차는 당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허브차를 활용하세요. 캐모마일차, 로즈힙차, 루이보스차 등은 카페인도 없고 은은한 향이 있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 꼭 단맛이 필요하다면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세요.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박정희 환자분은 달콤한 음료를 끊고 직접 우린 차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2%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4kg 감량하시고 무엇보다 혈당 변동폭이 안정되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간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에 대한 맹신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 과다 섭취 시 복부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혈당 지수.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들의 혈당 지수를 보면 바나나가 62, 포도가 59, 수박이 72, 파인애플이 66, 모두 중간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수박은 흰쌀밥에 가까운 수준이죠. 전통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절미가 95, 경단이 88, 호떡이 91. 67세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라며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오후에 포도 한 송이를 드시곤 했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 과일 섭취 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혈당 변동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없다며 저에게 항의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직접 혈당을 측정해 보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더 위험한가?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먹어도 활동량이 많아 쉽게 소모되었지만
65세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로 인해 포도당을 소비할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저혈당 과일을 소량 선택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30g 정도만 드세요. 셋째, 단백질 간식을 선택하세요. 삶은 달걀, 저지방 요구르트, 두부 같은 식품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순자 환자분은 간식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1.5% 떨어졌고 체중도 3kg 감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식사법은 한국 식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식사법이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위험성.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빠른 섭취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입니다. 국물에 불은 밥은 거의 죽 상태가 되어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급속히 소화되어 혈당이 폭등합니다. 둘째는 과다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일반적인 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8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고혈압까지 생기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 71세 최민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5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혈당 측정 결과 식사 후 1시간 만에 혈당이 300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혈압도 180에서 110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냐며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대사 능력이 변한다는 것을 설명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씹기의 중요성입니다. 충분히 씹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침 분비가 증가해 소화 효소가 음식과 미리 섞입니다. 뇌에서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크레틴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위배출 속도가 느려져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국물에 말아 빨리 먹으면 이런 중요한 생리적 기능들이 모두 무력화됩니다. 해결책과 대안.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첫째, 꼭꼭 씹어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갈에 최소 20번은 씹고 식사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상 확보하세요. 둘째, 국물은 최소한만 드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나물이나 채소 같은 반찬부터 먹고 그 다음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에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넷째,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지 마세요. 음식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최민수 환자분은 식사법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 이하로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습관은 야식 또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온다며 밤늦게 간식을 드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 저녁과 밤에는 낮보다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8시 이후에 먹으면 오전에 비해 혈당이 훨씬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73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밤 10시경에 출출하다며 과자나 떡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먹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서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식 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도 200을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야식 습관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도 150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까지 겹쳐서 하루를 고혈당으로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이렇게 나쁠 줄 몰랐다며 말이죠. 수면 중 고혈당의 위험성.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어 혈당을 소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식 후 고혈당이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시간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많은 눈, 신장, 말초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6시에서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아침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둘째,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탄수화물보다는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고 양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세요. 셋째, 밤에 출출할 때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한 잔으로 달래세요. 정말 참기 어렵다면 오이나 샐러리 스틱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출출함이 실제 허기가 아니라 습관이나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긴 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10로 정상화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낮 시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다 해당된다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바꾼 후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도가 줄어들고 체중이 정상화되며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단계별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평소 드시는 음식들의 혈당 영향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식사 일기를 작성해 현재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2에서 3주차에는 흰 쌀밥을 현미 30% 혼합밥으로 바꿔보시고 달콤한 음료를 하루에 한 잔씩 줄여보세요. 간식을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시고 식사 시간을 5분씩 늘려가며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세요. 4에서 5주차에는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실천해 보시고 식사 순서를 바꿔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세요. 6에서 8주차에는 모든 새로운 식습관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꾸준히 실천하세요. 혈당 변화를 기록하며 개선 효과를 확인하세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세요.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함께 천천히 식사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식습관 개선만으로 당화 혈색소 평균 1.5에서 2% 감소하고 체중 3에서 5kg 자연 감량되며 혈압 10에서 20 감소하고 약물 용량 30에서 50% 감소합니다. 또한 합병증 발생 위험 60% 이상 감소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도 중요합니다. 혈당 변화에 따라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 식단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로 건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성공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신 분들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갔습니다. 둘째, 혈당 일기, 식사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며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했습니다. 넷째, 못 먹는 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이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끈기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후에도 20에서 30년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일상으로 채워갈 것인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그릇 크기를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현미를 30% 섞어보세요. 내일부터는 달콤한 음료 대신 직접 우린 생강차나 보리차를 마셔보세요. 이번 주부터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변화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관련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더 나은 정보와 실용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활기차게 사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